박시현 씨, 안녕하세요. 직접 창립하신 용호 브랜드 가죽 가방이 해외로 수출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연간 매출액은 무려 7조 원을 돌파했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면서 어떤 시련이나 후회되는 일은 없으셨나요? 후회요? 다 너 때문이야. 우리 태호가 널 따라가게 해서 전 재산을 털어 제강소에 들어가 철밥통을 얻겠다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져서 우리 딸 병원비조차 낼 수 없게 됐잖아. 이것 봐. 우리 딸 지금 눈도 못 뜨고 있잖아.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았다면. 오빠 도와줘, 살려줘 오빠. 태호야. 용주야. 지은아. 박시은 씨. 구급차 불러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직원 여러분, 이 직무개혁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자는 힘이 있고 공장이 어려울 땐 노동자가 돕는다고요. 내가 폐사하지 않으면 누가 퇴사하겠습니까? 동지들, 우리 제2제강소를 위해 희생할 때가 왔습니다. 이건 오빠! 지은아. 오빠, 뭐해? 아프잖아. 지은이는 해외로 사기당해 실종된 거 아니었나? 지은이야. 시연이 형. 우리 북부 지역은 살 길이 없어요. 이 돈이랑 이 기차표 들고 우리 대신 남부 지역으로 가요. 용재는 분명 내 기차표값 마련해주려고 피 팔다 에이즈에 걸려 죽지 않았나? 용재야. 징그럽게 왜 이래 형. 태호야. 너희 살아있구나. 당연히 살아있죠. 아니 갑자기 왜 이래요? 살아있으면 됐어. 오빠, 점심에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왜 헛소리를 하고 그래? 시연이 형, 술이 문제라니까요. 그 술 좀 줄여요. 여긴 내가 젊었을 때 일했던 제2제강소잖아. 내가 회귀했구나. 나 회귀한 건가? 또 뭐라 중얼거리는 거야. 생겼어요. 형님 생겼다고요. 형님이 생겼어요. 형님이 준비하라고 한 돈이에요. 저희가 다 모았어요. 우리 철밥통 지킬 수 있을지는 형님한테 달렸어요. 박 부장님, 부장님만 믿습니다. 박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다들 모였네. 무슨 돈이야? 무슨 돈이냐고요? 박 부장님, 잊으셨어요? 어젯밤에 저희더러 한 명당 30만 원씩 준비해서 공장장님 처자가 얘기 좀 잘해보라고. 우리 철밥통 지키자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다 얘기가 끝났는데 돈으로 일자리를 지킨다고. 생각났다. 1995년 대규모 구조조정이 닥치고 우리 공장이 첫 개편 대상이었지. 맞아, 그렇다니까. 전생에선 최건우의 암시록 공장에서 개편 명단을 발표할 때마다 친척이랑 친구들을 모아 최건우 공장장한테 돈 찌르고 뇌물줘서 일자리를 지켰지. 그 바람에 내 주변 사람들은 모아둔 돈을 다 날렸고 결국 공장이 망했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구걸하듯 지킨 철밥통도 하룻밤새 물거품이 됐지. 수입원이 끊긴 사람들은 결국 비참한 델마를 맞았어. 하늘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니 이번 생에선 날 믿어준 가족과 친구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두지 않겠어. 내가 계산 한번 해볼게. 우리 지금 한 달 월급 6,000원인데 우리 한 명당 그 최건우한테 30만 원을 뇌물로 주면 몇 년을 일해야 벌 수 있겠어? 한 달에 6,000원이니까. 아니지, 4, 5년은 걸리겠네. 오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봐봐, 우리가 공장에 계속 있으면 식당도 있고 병원도 있잖아. 나중에 운 좋으면 집도 한 채 받을 수 있잖아. 맞아요. 지은아, 그 혜택들 공장이 망하면 전부 다 사라져. 망해? 이게 이제 강소가 망한다고? 말도 안 돼. 안 믿기는 거 알아. 하지만 날 믿어? 당연히 믿지. 믿어. 그럼 날 따라와.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오빠, 공장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어?
최건우가 수완이 좋다며 우리가 잘 살더는 최건우 그 자식한테 내라고 할 거야. 따라와. 가자, 만나러 가. 동지 여러분, 우리 한강제 이재강소의 오랜 발전을 위해 제가 부득이하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1차 직종개편 대선자 명단입니다. 부디 명단에 있는 분들은 우리 공장의 어려움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에 우리 간부진이 먼저 솔선수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편 대상자는 부장 1공장 부장 박시현. 선물 주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우리가 잘렸을 거야. 내 말이. 박시현은 어딨어? 어딨지? 말이 안 되는구만. 조직도 없고 기회도 없고 자기 맘대로야. 너희들 공장장님 이제야 오다니. 공장장님, 전 계약직으로 바꾸기 싫습니다. 박시현 동지, 직종 개편은 우리 공장의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자네는 계약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최 공장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방금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바꾸기 싫으니 그냥 퇴사 처리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저 이 일 그만두겠습니다. 박시현 전에서 젊은 거 믿고 나랑 사사건건 부딪히더니 오늘은 무려 제 발로 나가겠다고 하네. 이런 불러들어 보기. 박시현 동지, 비록 계약직이 대우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정식 일자리 아닙니까? 정말 진짜로 그만둘 생각입니까? 최 공장장님, 저도 명색이 부장인데 어쨌든 간부 아닙니까? 당연히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야죠. 그렇지. 이렇게 하시죠. 그 퇴직 보상금을 제게 주시면 지금 당장 가서 퇴직 수속 밟겠습니다. 퇴직하면 보상금도 줘?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왜 몰랐지? 자네 말은 퇴직금 정산 말인가? 퇴직금 정산은 퇴직금이고 제가 말하는 건 퇴직 보상금입니다. 퇴직 보상금? 처음 듣는데? 퇴직금 주면 보상된 거 아니야? 그러게. 같은 거 아니야? 다들 퇴직금 정산만 아시는데 이건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강소가 퇴직 시범단이라 정부에서 특별히 승인해준 일회성 정착지원금이 있다는걸요. 최 공장장님, 저도 압니다. 공장 사정 안 좋은 거요. 제가 어떻게 조직에 폐를 끼치겠습니까? 훌륭하군. 하지만 우리 공장에 하나 있잖아요. 곧 폐기될 독일산 소형 CNC 기계요. 그것만 제게 주시면 됩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 자네 퇴직 정산금이랑 퇴직 보상금까지 다 합쳐도 좀 부족해. 공장장님, 저도 포함해주세요. 저도요. 저도 낄게요. 이러면 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건 보셨죠? 이게 바로 군중의 훌륭한 각오입니다. 저희 4명이랑 곧 폐기될 낡은 기계 하나 바꾸는 거니 이득 보시는 겁니다. 그 기계 고철로 팔아봤자 돈도 얼마 안 될 텐데 저딴 걸 왜 달라는 거지? 박시현 동지, 자네들이 공장을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공장 측에서도 당연히 자네들을 이해하고 도와야지. 이렇게 합시다. 자네는 이따 설비과 가서 서명하고 그 다음 기계를 가져가게. 기계가 생겼으니 생산력도 생긴 거야. 소상품 경제, 내가 간다. 감사합니다, 최 공장장님.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가자. 기계 옮기러 가자고. 가자. 시현이 형, 이 기계 고철로 팔면 진짜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셋이서 30만 원씩 나누면 진짜 호의호식 하겠네요. 이 정도 돈이면, 이 돈이면 우리 몇 년은 거뜬히 쓰죠.
누가 고철로 판대? 이걸 고철로 안 팔면 뭐하러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 돈 복사기야. 돈 복사기요? 위조 지폐라도 만들게요? 그건 안 돼요. 불법이잖아요. 무슨 소리야, 지은아. 오빠 말 잘 들어. 절대 불법적인 일은 하면 안 돼. 그럼 이 기계로 뭘 할 건데요? 너희들 봐봐. 이 프레스 기계 조금만 선보면 가방용 앞찾기로 쓸 수 있어. 우리 지역은 물소 가죽이 많이 나잖아. 게다가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들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맞아요. 이럴 때 튼튼한 가죽 가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 맞네요. 근데 형, 우린 철 만들던 놈들인데 가방을 어떻게 만들어요? 용재야, 넌 똑똑하니까 가방 만드는 건 문제도 아닐 거야. 그럼 이 가방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아요? 맞아요. 페오, 넌 말주변이 좋잖아. 저요? 그래, 너 영업은 네가 맡아. 저요? 제가 말주변이 좋죠? 오빠! 그럼 전 뭐예요, 오빠?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맞아요. 네가 디자인을 그려줘. 저야 좋아하죠. 좋아? 그럼 형은요? 나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유통망을 확보해야지. 난 믿어. 머지않아 우리가 한강 삼각지, 아니 전 세계의 가방왕이 될 거라고. 좋아요. 그럼 뭘 망설여요? 해봅시다. 해보자고. 해봅시다. 시작하자. 좋아요. 이번 가방 제대로네. 우리 공장 최건우가 이런 가방 가지고 듣기로는 해운항에서 사왔다던데. 매일 보니까 자전거 타고 이런 가방 들고서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데, 계속 알짱거리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어때? 이젠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고. 어때? 내가 이 가방 매니까 공장장 같아? 완전 공장장 같아요. 갓긴 개뿔. 적어도 그 최고노만큼 재수없진 않네? 안 그래? 맞아요. 내가 걔만큼 재수없진 않지. 이 자식 정확해. 맞는 말이야. 어디 보자. 이 가방 큰질 그대로 남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자. 다 만들고 나면 나가서 노점 차리자고. 고고합니다, 공장장님. 당장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영. 박시연. 정미영. 이 여자를 깜빡했네. 형수님? 웬일이세요? 형수님? 박시영. 네가 감히 실직을 해? 전생에 정미영은 내 약혼녀라는 이유로 돈을 모아준다는 핑계로 나한테 온갖 재물을 요구했어. 부모님은 내가 결혼하게 하려고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마저 정미영 명의로 넘겨주셨지. 게다가 내 여동생까지 자기 부모님을 모시게 했어. 정미영은 우리 가족의 피를 빨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랑 놀아놨어. 결국 내가 실직한 뒤엔 날 버렸지. 그래, 나 실직했어. 박시영. 너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안 한다면 안 해. 오빠! 형 왜 이래요? 진정해. 박시연. 너 잘났다. 다시 한번 말해봐. 안 한다면 안 한다고. 박시연은 예전엔 내 말에 고분고분하고 큰 소리 한 번 못 냈는데 어째서 오늘 태도가 이렇게 이상한 거지? 설마 내가 밖에서 딴 사람 만나는 걸 아는 건가? 박시연, 나한테 약속했었잖아. 결혼하기 전에 날 취직시켜주겠다고 너희 공장에 말이야. 나도 철밥통 좀 차보게. 근데 결과는 일자리는 얻지도 못하고 넌 말도 없이 실직해버렸잖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미영, 웃기지 마. 우리 사귈 때
네가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실 거 얼마나 가져갔어? 내 월급도 얼마나 뜯어갔냐고.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뭔데? 박시연, 너 무슨 뜻이야? 할 짓 다 해놓고 입 싹 닫겠다 이거지? 모른 척 하겠다 이거지? 뭐 하는 거야? 대낮부터 이게 무슨 짓이야? 똑똑히 들어. 너 오늘 내 손해 배상 안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정미영, 똑똑히 들어. 너랑 앉았지만 설령 잤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떠들어. 네가 어떤 애인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잘 들어. 우리 집에서 가져간 물건, 그리고 내 돈, 이런 하나 빼놓지 말고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 박시연, 그래 너 어디 두고 봐. 잠깐. 박시연이 날 떠날 리가 없지. 사흘 뒤에 우리 집으로 돈 가져와. 안 그러면 너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동네방네 다 까발려줄 테니까. 미영 동지, 목마르죠? 자, 물 좀 마셔. 감사합니다, 공장장님. 올려. 미영 공지가 오늘 온 건 무슨 일 때문이죠? 그야 당연히 일자리 때문이죠. 미영 동지,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계속 당신을 오랫동안 좋아했어. 박시연이랑 만났던 것도 결국엔 공장 일자리, 철거품 때문 아니었어? 나랑 만나겠다고 약속만 하면 내일 당장 공장에 취직시켜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내가 공장장이잖아. 내가 출근하라면 하는 거고 잘리라고 하면 잘리는 거지. 말 한마디면 끝나는 일 아니야? 그럼 꼭 약속해 주셔야 해요. 일자리 주시기로요. 물론이지. 우선 나부터 좀 즐겨보자고. 공장장님, 누가 저를 괴롭혀요. 누가? 뭐하네. 자, 말해봐. 누가 널 괴롭혔어? 내가 당장 손봐줄게.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 누구겠어요? 바로 박시연이죠. 그 사람 이젠 잘렸잖아요. 설마 그 사람 무서운 거 아니죠? 여긴 무서워하겠어. 조만간 밀린 원한까지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린 즐기긴 하자고. 여러분, 구경 한번 해보세요. 놓치지 마시고요. 새로 들어온 홍콩 스타일 가죽 가방입니다. 자, 다들 한번 보고 가세요. 새로 들어온 홍콩 스타일 가죽 가방입니다. 참 즐긴하겐이네. 가자. 내가 혼내줄게. 이게 누구야? 박시연 아니야? 해고당하더니 어쩌다 이 꼴이 됐어. 좀 동지, 그건 내가 한마디 해야겠네. 돈 버는 건데 부끄러운 거 아니야? 가방 파는 중이잖아. 한참을 지켜봤는데 가방 하나도 못 판 것 같지만 말이야. 어때? 역시 철밥통이 최고지? 최 공장장, 진짜 아무거나 다 주워 먹네. 이런 물건도 눈에 들어와? 너 입만 열면 막말이네 진짜. 너 신분이 뭐고? 난 신분이 뭔데? 난 노동자 계급의 대표이자 공장장이야. 넌 그냥 냄새나는 노점상일 뿐이지. 미영이가 누굴 선택할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야. 최 공장장, 비아냥거리지 맙시다. 나중에 우리 형제들이 돈 벌어도 배 아파하지나 마요. 허풍 좀 떨지 마. 수정하고는 내가 이렇게 말할게. 너 오늘 가방 하나라도 팔면 내 소문이 간다. 당신 입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 내가 말했다.
방금 한 말 기억해. 그래, 내가 한 말이야. 안녕하세요. 좀 비켜주세요. 사장님, 이 가방 얼마예요? 제가 보기엔 마감이랑 디자인이 최고급 수준이네요. 얼마인지 말씀해보세요. 저희 이 가방은 10만 원입니다. 좀 비싸네요. 오해하셨네요. 저희는 영세 상인이라 박리담회로 팝니다. 한 개에 1만 원입니다. 1만 원. 진짜 가죽이에요? 네, 백소 가죽입니다.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이거 다 바람잡이에요. 이 사람 틀림없이 바람잡이라고요. 바람잡이. 바람잡이는 무슨? 너희 집안이 다 바람잡이다. 내가 바람잡이라고? 정말 보는 눈이 없네. 아가씨, 내가 보니까 아주 참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어떠자고 자본주의 진영에 합류하려는 거야? 이리 와, 노동자 계급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게 어디서 수작이야? 다 한통속이냐? 한패라 이거지. 좋아. 여러분, 다들 이리 와서 봐요. 이놈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원래대로라면 박시현 삼형제가 실직 후 재취업을 했으니 제가 전임 공장장으로서 당연히 도와주고 보살펴야겠죠. 그런데 이놈들은 무력은 안 하고 투기나 하면서 이런 사기극을 우리 공장 앞까지 와서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호구로 보고 있다고요. 최건우 할 일이나 해. 장사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 가방은 순수 물소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숨기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방은 유명 브랜드는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저희 가방의 장점은 튼튼하고 오래가며 세련된 디자인에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사장님 말씀 틀린 거 없어요. 이 정도 퀄리티 가방이면 최소 5만 원은 줘야 해요. 1만 원이면 확실히 싼 편이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월급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노동자 주머니 사정에 맞춰야죠. 그렇죠. 저희 가방은 최소 10년은 거뜬히 씁니다. 이딴 싸구려 가방이 10년은 무슨? 내가 보기엔 열흘 만에 다 터지겠다. 너처럼 말이야. 여러분, 이 가방이 바로 나쁜 예예요. 이런 가방이 보기엔 좋아 보여도 사실은 다 불량품이죠. 첫 해는 아무 문제 없겠지만 2년째엔 모양이 틀어지고 3년째엔 실밥이 다 터져서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잘 보고 사셔야 해요. 헛소리! 사장님이 가방은 퀄리티도 좋고 좋은 소재를 썼네요. 디자인도 세련됐고요. 유명 브랜드에 전혀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 물건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 제발. 누가 사기만 해봐. 어디 감히 사기만 해봐. 엿이나 먹어. 천천히요. 수량 넉넉합니다. 누가 날 걷어찼어. 다 있습니다. 이 가방 진짜 잘 만들었네. 겉에 만져보니 이것 봐. 이 촉감은 진짜 소가죽이 확실해. 맞아. 우리 공단장님 가방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여. 사기꾼! 이 가방 얼마예요? 전 이걸로 할게요. 사지 마요. 자자, 여기요. 돈 딱 맞아요. 계산했어요. 확인해봐요. 저도 이거 하나 주세요. 사지 말라니까요. 천천히요. 앞으로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형씨, 이 가방은 안 팝니다. 저희가 쓸 거라서요. 이렇게 좋은 가방을 못 사다니 너무 아쉽네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사장님, 다음에는 꼭 제 거 하나 남겨주세요. 알았어요. 다음에 남겨드릴게요. 또 와요. 시현 형, 폐호, 용제자. 확인해봐. 우리 오늘 가방 몇 개 팔았고 얼마 벌었는지. 저놈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벌지? 시연이 형, 이렇게 돈 세는 기분 정말 짜릿한데요? 저희가 오늘 총 37개의 가방을 팔았고요.
가방 한 개에 1만 원이니까 원가를 빼면 우리가 남긴 순이익은 35만 원입니다. 최건우, 당신이 1년 동안 공장에서 일해봤자 기껏해야 20만 원 남짓 벌잖아. 그 쥐꼬리만한 돈 받으면서 뭐하러 아직도 공장에 붙어있어? 차라리 당장 사표 쓰고 나와서 우리 삼형제 밑에서 가밤이나 날라. 하루에 2,000원씩 쳐줄 테니까. 너 이건 투기이자 자본주의야. 당신들은 노동자들의 창조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조만간 쫄딱 망할 거다. 최 공장장. 너 뭐 하려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나 심장병 있어. 너희가 난 때리면 그냥 누워버릴 거야. 심장병이 있건 말건 네 이름 거꾸로 쓰기나 해. 자. 최 공장장이 방금 한 말 다들 들으셨죠? 최 공장장, 설마 했던 말을 취소하진 않겠죠? 우리 최 공장장은 호탕하고 통이 크다는 거 우린 다 아니까요. 우리도 째째한 사람들은 아니니 이렇게 합시다. 이 가방 봐요. 당신 주려고 하나 남겨뒀으니까 이거 싸게 팔게요. 이거 여성용 가방인데 내가 이걸 어디에 써? 이건 여성용 가방인데 내가 이걸 뭐하러 사? 옆에 여성분이 계시잖아요. 그래, 가방 하나쯤이야 살게. 겨우 1만 원이잖아. 1만 원이 아닙니다. 3만 원입니다. 박시현, 너 지금 날 호불호 하냐? 방금 저 사람들이 샀을 땐 다들 2만 원씩이었는데 왜 나한테는 3만 원이야? 우리 최대 공장장님이 설마 3만 원도 없는 건 아니겠죠? 내 말이 3만 원도 못 내? 설마 돈이 없겠어? 3만 원 낸다고! 됐다. 자, 부자시네. 공장장님. 왜? 네가 말하는데. 이 가방 내가 샀다. 알아요. 뭘 긴장하고 그러세요? 덤으로 소문 하나 알려드리죠. 사실 저 정미영이 저랑 사귀고 있을 때 이미 공장장님 조카 최민수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주말에 조카분 최민수 집에 가보세요. 살펴가십시오, 최 공장장님. 공장장님, 같이 가요. 또 오십시오. 형, 우리 돈 벌었어요. 방금 우리한테 말 걸던 사람 어디 갔어? 시현 형, 이 돈은 형이 우리 셋 때리고 번 거잖아요. 어떻게 나눌지 형이 말해봐요. 맞아요. 어떻게 나눌지 말해봐. 그럼 내가 나눌게. 그래. 좋아. 태호야, 이거 네가 가져. 전생에 태호 딸은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 퇴직 후 치료비가 없어서 급성으로 악화됐고 치료를 포기해야 했지. 스스로 딸을 묻은 후 슬픔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났어. 현마에 들어 이 돈 가져가. 안 돼요. 집에 가면 태호 딸 데리고 병원 가서 전신 꼼꼼하게 검사받아. 돈 아끼지 말고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검사해야 해. 병 있으면 고치면 되니까. 형, 다 알고 있었어요? 나한테도 못 숨기면서 형한테 어떻게 숨기냐? 형, 이 돈 다 나시면 형이랑 용재는, 그리고 우리 가방 만들 재료 살 돈은 어떡하고? 여기 재료 살 돈 남겨뒀잖아. 됐어. 넌 신경 쓰지 마. 가서 일 봐. 가. 어서 가. 네가 태호 형 좀 도와줘. 알았어. 태호빠, 가자. 시현 형, 그럼 저는요? 너는 날 따라와. 이제 우리도 큰 주문을 따낼 때가 됐어. 큰 주문요? 어디 있는데요? 큰 주문은 저 여자요? 서유진 양. 시현 형, 서유진 양. 서유진 양. 서유진 양. 그쪽은? 접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연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서씨인 건 어떻게 하셨죠? 서유진. 남부강남 가죽공장의 따님. 전생에
강남 가죽공장은 거액의 자금을 융통한 후 사장 사진수가 처제와 함께 돈을 들고 잠적했다. 그로 인해 한강 가죽공장은 자금줄이 끊겼고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되어 반제 파업이 일어났으며 공장 안 물건들까지 싹 다 챙겨서 길거리에서 팔아치우고 체결된 주문들은 제때 납품하지 못해 17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그렇게 남부의 전설이었던 강남 가죽공장은 내리막길을 걷다가 파산하고 말았다. 서유진 모녀는 사채업자에게 쫓기다 투신 자살했지. 제가요,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남부 강남 가죽공장 서진수 공장장님 따님 서유진 양 맞죠?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참, 서유진 양, 이 가방 받아주세요. 갑자기 가방은 왜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공장 앞에서 노점을 열었는데 유진 양의 언변과 안목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팔다니요. 그건 그쪽 가방이 확실히 잘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목적이 있어서 오신 거겠죠? 그게 서유진 양,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럼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죠. 이 가방은 저희가 강남 가죽공장에 드리는 샘플입니다. 샘플이요? 가방을 잘 만드신 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저희 공장에서 원하는 제품과는 거리가 좀 있네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열어보시죠. 이거 그쪽이 만든 거예요?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요. 소개할게요. 이쪽은 저희 가죽공방의 생산 책임자입니다. 가방 하나하나 직접 감독해서 만들었죠. 시연 형, 농담도 참 전부. 형이랑 지은이 도면이 훌륭한 덕분이죠. 원래는 그냥 노점상인 줄 알았는데 생각도 못했네요. 직접 생산해서 파는 곳인 줄은. 맞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 가방은 제가 받을게요. 가방 고마워요. 아니지, 샘플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서유진 양. 안녕히 가십시오. 조심히 가세요. 살펴가십시오. 시연 형, 우리 가방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이거 우리 한 달 월급이랑 맞먹는데 그냥 줘버리면 어떡해요? 장사할 땐 말이야, 멀리 내다봐야 해. 그래야만 우리가 따낼 수 있거든. 강남 가죽공장의 큰 주문을 말이지. 아니, 사람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연락처 하나 안 남기고 갔다고요. 애초에 우리랑 협력할 생각조차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급해하지 마. 기다려봐. 이틀 안에 저쪽에서 먼저 찾아올 테니까. 아니, 시연 형, 그렇게 자신 있어요? 남자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럼 자신감 있게. 가자. 아가씨. 이 가방 마감이며 디자인 좀 봐. 너무 훌륭해. 정말 최고야. 아가씨, 제가 오랫동안 모셨지만 아가씨가 이러시는 건 처음 봅니다. 가방 하나에 이렇게 감탄하시다니요. 이 기사님, 그거 알아요? 우리 가죽 공장에 이 정도 퀄리티의 가방만 있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까? 박시연, 이용재. 하지만 아가씨, 아까는 왜 그렇게 차가우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굴면 우리의 속마음을 빨리 들킬 테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불리하잖아요. 다음 협상에서요. 하지만 저도 방금 들킬 뻔했어요. 이 가방을 보고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우리 가죽 공장도 살 길이 생겼네요. 시간 좀 내서 그 사람들 뒷조사 좀 해봐요. 아무 문제 없으면 협력을 추진할 거니까. 네, 아가씨. 멀리서도 당신 향기가 나던데? 민수, 민수,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난 당신 이런 매력이 좋더라. 자, 뽀뽀하자. 누구야? 한밤중에 왜 이리 문을 두드려?
일어나. 외삼촌. 최 공장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정리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외삼촌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입 닥쳐! 정미영, 넌 정미선이라고 불러야겠어. 난 오늘 공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내 일자리 알아봐 줬는데 넌 나한테 이따위로 돼? 조카야, 넌 몰라서 그래. 내가 취직시켜주면 나한테 잘하겠다고 했어. 너 이 여자 언제 우리 외삼촌을 꼬신 거야? 민수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네 외삼촌한테 취직시켜달라고 한 것뿐이야. 우리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정말이야? 개소리! 조카야, 우리 둘 다 절 상태 불안한 거야. 외삼촌. 울지 마요. 울지 마. 다들 그만 좀 울어. 우리 다 박시연한테 노란한 거야. 박시연? 뭘 어쨌다고? 이 모든 게 다 박시연이 꾸민 일이라고. 절대 그냥 둬선 안 돼. 우리 자체 제작, 자체 판매. 첫 주문으로 하루 30만 원 번 거 축하하자. 건배! 이 돈 벌기 진짜 힘들었어. 진짜 속 시원하다. 이 가게는 한 건도 안 와봤는데 뭘 엄두도 못 냈지. 먹다! 여기서 진짜 안 먹어봤어. 태호야, 딸은 지금 상태가 어때? 시현이 형이 제때 확인해보라고 해준 덕분에 빨리 발견했어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치료만 잘 받으면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오빠, 진짜 신기하다. 태우딸이 백혈병인 거 어떻게 알았어? 우린 그때 다들 그냥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잖아. 그러게요, 형. 전생에 태호가 내 말을 듣고 일자리 지키려고 뇌물 주느라 모아둔 돈을 몽땅 다 최건우한테 바쳤거든. 나중에 딸이 단순 감기가 아니라 백혈병이란 건 알았을 땐 이미 치료할 돈이 없었지. 그 일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너희들 바보야? 단순 감기면 그렇게 며칠씩이나 열이 나겠어? 이건 무조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 거지. 제가 아빠로서 너무 부주의했어요. 시현이 형, 우리 딸 대신해서 한 잔 받으세요. 시현이 형, 우리 내일 물건 들여서 가방 더 만들죠. 이거 돈 버는 게 완전 지폐 찍어내는 수준이에요. 너무 짜릿해요. 그렇지. 완전 차라라. 너무 좋네. 이 가방 만드는 거. 당연히 계속 만들긴 해야지. 근데 노점 장사는 일단 보류해야겠어. 왜요? 맞아요. 왜요? 우리 노점 장사하는 거
괜찮지 않았어요? 너희들 잘 생각해봐.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빈곤, 낙후. 요즘 진짜 많은 공장이 직원 자르고 통폐합해서 다들 뒤숭숭하잖아. 우리 옆집 이 어르신도 원래 공장 고급 선방공이었는데 공장에서 해고당한 뒤로 마땅한 일자리를 못 찾고 계셔. 결국 다른 사람 밑에서 조수일이나 하시잖아. 고급 선방공인데 조수일이나 한다고? 이 녀석 말대로 그렇게 심각해? 용재 오빠 말이 맞아요. 저 엊그제 화선지 사러 갔잖아요. 길거리에 온통 노동자들이 구직 팻말 같은 거 들고 있더라니까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고마워, 오빠. 지금 대규모 중공업 해고 바람이 불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무를 바꾸거나 해고당하는 수밖에 없지. 철밥통도 깨지기 직전인데 사람들이 돈 쓰는데 당연히 인색해지지 않겠어? 맞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확실히 안 좋긴 하죠. 가방 하나에 10,000원이면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사치품일 거예요. 어제 우리 노점 장사가 성공적으로 팔린 건 전적으로 우리 같은 작은 동네에 물건이 없으니까 다들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라 충동 구매를 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라 산 것뿐이야. 아니, 시연 형, 그럼 노점 장사 안 하면 우리 뭐해요? 그럼 우리가 만든 가방은 누구한테 팔고요? 맞아요. 회사 하청 받는 거야. 큰 주문을 따내서 대량 생산하는 거지. 이게 노점 장사보다 훨씬 돈이 돼. 주문도 안정적이고. 이게, 오빠, 대형 공장 하청이 돈이 된다는 건 들어본 적은 있는데, 문제는 주문을 어디서 받냐는 거죠. 맞아요. 주문은 곧 들어올 거야. 시연 형, 믿어보자고. 믿어야죠. 자, 건배! 건배! 박시연, 전 한강제이 제강소 공장 부장. 이 공장 부장이었습니다. 반년 전 사람들을 이끌고 현 최건우 공장장을 폭행해서 공장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인원 감축과 공장 통합세 규정으로 직종 개편 명단에 올랐지만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보상금 받고 자진 퇴사했습니다. 보상으로 챙긴 물건이 바로 공장에서 몇 년 전에 구입한 독일산 CNC 기계입니다. 아가씨, 다행히 신중하셨던 덕분에 제게 충분한 시간이 생겨 저 가방 파는 노점상을 조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속지 않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딱 봐도 오합지졸인 실직자들입니다. 절대 있을 리가 없죠. 가방을 만들 독자적인 기술이요. 틀렸어요.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산 CNC 기계는 조금만 개조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가방금형 기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그 사람들은 안목이 아주 남달라요. 가서 협력 계약서 하나 준비해주세요. 잠시 후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보려고요. 네, 아가씨. 시연 형이 말한 그 대박 주문 말이야. 언제쯤 우리를 찾아올까? 이틀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분명 이틀 안에 올 거야. 벌써 이틀째 다 돼가잖아. 자정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잖아. 뭘 그렇게 서둘러. 그냥 여기서 기다려. 그녀는 분명 우리를 찾아올 테니까. 알았어. 오빠, 믿어. 시연 형, 진짜 귀신이네. 서유진 양. 박 선생님, 우리 또 만났네요. 박 선생님, 우리 또 뵙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 샤브샤브 드시러 오셨어요? 시연 형, 이미 저 사람들 돌아올 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또 우연히 만난 척 연기를 하는 거지? 여기 샤브샤브 진짜 맛있어요. 같이 드실래요? 뭘 멍하니 있어. 자, 서유진 양, 소스 좀 만들어드려. 빨리. 그래. 샤브샤브는 원래 사람이 많아야 북적이고 좋죠. 마침 잘 됐네요. 우리도 사람 많으니까. 자, 다 같이 사요. 앉으세요. 일단 앉으시죠. 우린 사람이 많아요. 샤브샤브는 사람이 많아야 제맛이죠. 엄청 재밌을 거예요. 고마워요. 자, 고기 좀 더 넣고. 이것도. 박 선생님은 똑똑하신 분이니까 빙빙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오늘 밥은 제가 살게요. 아유,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저번에 주신 샘플 공장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공장 사람들도 보더니 다들 꽤 괜찮은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온 건 선생님과 거래를 좀 하고 싶어서예요. 위탁 생산 말이죠. 여기 위탁 생산 계약서입니다. 초기 주문액은 5천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자세한 협력 절차나 가죽 가방 디자인 도면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시은이 형, 우리 오빠 요즘 딴 사람 같다니까. 계획대로 찹찹 진행되네. 진짜 대단해. 내가 알던 우리 오빠 맞아? 죄송하지만 서유진 양이 조건으로는 우리 이 주문 못 받습니다. 이 주문은 저희가 못 받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아가씨가 일부러 위치까지 알아내서 직접 계약서 들고 협상하러 왔는데 다짜고짜 안 한다니요. 이유도 하나 안 알려주시고 이건 너무 우리 아가씨 체면을 안 세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주문을 왜 못 받는다는 거죠? 총액이 5천만 원인데 가방 2만 개를 만들라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개당 2,500원 꼴입니다. 이윤이 너무 적어요. 박 선생님, 가방 단가 2,500원이면 저희 남부에서는 꽤나 높은 외주 단가라고요. 서유진 양, 남부시장 상황은 저도 잘 압니다. 확실히 시장 단가가 개당 2,500원이죠. 하지만 이 가방 제작 난이도는 일반적인 제작 공정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디자인 도면만 봐도 엄격하게 이 도면대로 만든다면 이 가방에 들어가는 소가죽, 지퍼, 그리고 도색 공정까지 전부 써야 합니다. 최고급 재료를요. 최고급요? 북부 지역엔 없어서 저희가 남부 지역까지 가서 들여와야 합니다. 게다가 비싼 운송비까지 더해져서 왔다 갔다 그렇게 고생하고 2,500원에서 인건비랑 재료비 빼면 저희가 손해 안 보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맞아요. 그럼 박 선생님, 어떻게 해야 만족하시겠어요? 돈을 더 주셔야 합니다. 돈을 더 주셔야죠. (5천만 원이라니) 여기에... 세상에나, 시연이 형. 형 진짜 대박이다. 이건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 대형 주문이라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때 우리 오빠가 가격을 딱 2배로 올리겠다고 했을 때 나는 진짜로 서유진 양이 기겁해서 도망갈 줄 알았어. 내 말이. 누가 알았겠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동의했다니까? 맞아. 아니, 시연이 형, 요즘 무슨 신들였어? 완전 천리안이라도 가진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신기해? 맞아. 근데 성금이 좀 적긴 해. 겨우 200만 원이잖아. 이건 우리가 재료 살 돈으로도 부족해. 맞아, 시연이 형. 한 달 안에 가방 10,000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몇 명으로는 턱도 없지. 거기다 사람까지 구하려면 돈 꽤나 들 텐데. 재료랑 인건비는 별거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가자. 우리가 벌써 계약했잖아. 이 5천만 원짜리 대형 주문은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두 사람 인상 좀 펴. 우리 오빠 믿어봐. 오빠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해결될 거니까. 오빠, 우리한테 좀 알려줘.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어? 서유진 양이 무조건 돌아올 거라고, 계약하러 올 거라고? 맞아. 게다가 어떻게 5천만 원짜리 대형 계약을 할지 말이야. 알고 싶어. 진짜 알고 싶어. 평소에 신문 좀 많이 봐. 뉴스도 좀 보고. 이거 서유진 양 아니야? 서유진 양. 맞아. 서씨 집안이 거액의 주문을 다 냈어.
지금 사람을 급하게 찾고 있는 거지. 생산력을 늘리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부 강남에서 우리 북부의 이촌구석까지 와서 협력사를 찾는 거야. 요즘 사업할 때는 아쉬운 소리 먼저 하는 쪽이 가장 불리한 법이거든. 어쩐지 서유진 양이 계약서를 들고 직접 찾아온 거구나. 잠깐만, 시현 형, 그쪽이 아무리 급해도 형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오늘 밤에 무조건 찾아올 거라는 이유는 아니잖아. 맞아, 오빠. 그러게. 왜냐면 왜 그런 건데? 흔들리지 마, 오빠. 빨리 말해봐. 형, 말해. 오빠. 내가 진작에 일정을 알아봤거든. 오늘 새벽 3시에 이미 끊어놨더라고. 강남시로 가는 비행기 표를 가기 전에 틀림없이 협의된 계약을 확정 지을 테니까. 그렇구나. 또 궁금한 거 있어? 없어. 없으면 가서 푹 쉬어. 푹 자고 체력 보충해. 내일은 임무가 막중하니까. 네. 갈게, 오빠. 우리 딸,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물 좀 마셔. 안 힘들었어요, 엄마? 이번에 제가 북부 지역에서 우리 공장이랑 일할 아주 괜찮은 하청 공장을 찾았어요. 적어도 10,000개 정도의 생산 주문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것 보세요. 이게 그 공장에서 만든 가방이에요. 마감이 확실히 훌륭하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어. 우리 해외 주문 물량 하청 맡겨도 되겠어. 제가 이 가방을 처음 봤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 제가 보기엔 엄마 왠지 조금 안 기뻐 보이시네요. 어떤 일은 그래도 얘한테 너무 일찍 알리지 않는 게 좋겠지? 우리 딸 안 기쁘긴 왜. 참, 이번에 북부 지역 가서 협력사 찾느라 많이 힘들었지?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줄게. 그럼 저 거위구이 족발 덮밥이요. 그래,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먹자. 동지, 발급된 영업 허가증입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왔어. 시현 형, 왜 용호가죽 공방이야? 이 공장은 다 형이 연결해주고 아이디어 낸 거잖아. 이름은 당연히 박가가죽 공방으로 해야지. 맞아, 시현 형. 전생에 내가 너희한테 빚을 졌으니까. 우리 오빠가 이렇게 지은 건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그렇지, 오빠? 너희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왜 너희 둘 이름을 따서 지었냐면 그래야 너희가 이 공장의 소속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시현 형, 말씀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이 공장 이름 형이 다른 걸로 했어도 저희 절대 농땡이 안 쳐요. 맞아, 시현 형.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둘 이름으로 지었어도 왜 용재의 용자가 내 호자보다 앞에 있는데? 그건 나랑 시현 형이 어릴 때부터 친형제처럼 자랐으니까 그렇지. 섭섭하게 무슨 소리야. 나랑 시현 형은 친형제처럼 안 자랐냐? 당연히 내가 시현 형이랑 먼저 친했지. 너 잊었어? 너네 집은 나중에 마을에서 우리 이웃으로 이사 온 거잖아. 우린 그때 가끔 마을에 돌아가서 잔 것뿐이거든. 그건 네가 어리대라 기억 못하는 거고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너희 어머니한테 물어봐. 물어봐서 아니면 어쩔 건데? 오빠, 쟤네 좀 봐. 아니면 어쩔 거냐고. 가족과 친구들이 건강하게 내 곁에 있는 느낌 참 좋다. 오빠, 쟤네 좀 봐. 됐어. 그만들래. 영업 허가증도 나왔겠다. 다음은 직원 채용이야. 오빠, 근데 직원은 어디서 뽑아? 당연히 우리 친정인 이제 강소지. 이제 강소 좋지. 최건우 앞에서 직원들 빼오는 거잖아.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 그럼 언제 가?
지금 가야지. 서두르자고. 가자. 잠깐만, 가기 전에 우리 옷부터 갈아입어야 해. 왜요? 전 이 옷, 우리 지금 입은 옷이 얼마나 좋은데요. 깔끔하고 단정하잖아요. 잊지 마. 너희 이제 이 공장 지분도 있고 사장이고 공장장이야. 그냥 깔끔하고 단정한 걸로는 안 돼. 사장다운 폼이 나야지. 사장다운 폼이 뭔데? 우리가 사장폼이나? 곧 나게 될 거야. 출발. 가자. 가자. 국장님, 방금 그 청년네 무슨 업무 보고 간 건가? 가죽 공방 사업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영업 허가증 받으러요. 가죽 공방이라 그 청년들 안목이 제법이군. 이따가 그 청년들 자료 좀 내 사무실로 가져와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해운항에서 온 거야? 엄청 세련되게 입었네. 누구야? 해운항은 무슨? 쟤들 박시연이랑 그 양아치들 아니야? 저 벼락부자 꼴 좀 봐. 노점에서 가방 팔아 우리 돈 벌어놓고 아주 꼴값 떨고 있네. 저게 박시연이라고? 아이고 세상에. 옷 좀 갈아입었다고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네. 저것들 좀 봐. 해고당해놓고 얌전히 안 입고 매일 저러고 소당이잖아. 완전 구제불능이야. 내 말이. 바쁘자.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입구에서 가방 팔더니 오늘은 이 옷 차림으로 또 무슨 꿍꿍이요? 구인?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동네에 크고 작은 공장이 많지만 우리 제3제강소나 우리 제2제강소가 실적이 제일 좋다고 당신네 넷 해고된 거 말고는 아무도 그만둔 사람 없어. 여기서 사람 구한다고 그래질 것 같아? 내 말이! 차라리 주변에 다른 공장이나 가보시오. 저기, 우리 시안이 형이 말하기에 이 제강소에서 월급 얼마나 주든 간에 우린 2배로 준대. 2배? 2배? 2배든 3배든 우린 안 갈 거다. 맞아. 너희들이 무슨 수로? 이 제강소는 철밥통인데 너희 공장이 뭔데 철밥통이 될 수 있겠냐? 출근하자. 가자. 가. 아유. 시연이 형, 방금 저 사람 말이 틀린 거 없어요. 이 제강소가 확실히 우리 동네 최고의 직장이잖아요. 지금 우리 넷만 잘렸지 그게 그만두는 사람도 없고요. 안 되면 옆 공장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날 믿어. 오늘 무조건 사람 구해. 앉으십시오, 전임 공장장님. 물 드십시오. 어떻게 직접 오셨습니까? 무슨 일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하시지. 제가 뵈러 갔을 텐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직접 오시게 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괜찮아. 이보게, 건우. 어떤 일들은 전화로 한두 마디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네. 그래. 내가 오늘 일부러 자네를 찾아온 건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요. 군에서 내려온 정책 말일세. 그럼 군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이보게, 이제 강소. 최근 경영 상황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요 몇 년간 기술이 뒤처져서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지. 군에서도 계속 공장을 지원해왔지만 이젠 재정도 부족해지고 있다네. 그럼 무슨 뜻인지
군에서 논의한 결과 결정했네. 돈 버는 건 안 힘들어. 용호가족 군방. 돈 버는 건 안 힘들어. 철밥통이네. 완전 꿀이네. 콜라도 주잖아. 철밥통이네. 와서 좀 봐. 시안 형, 우리 대시 여기 이렇게 멍청하게 서서 재강소 녀석들한테 원숭이 취급이나 당하는데 대체 왜 걔들을 뽑아야 해? 게다가 저 사람들은 이직할 생각도 없잖아. 시연 형, 요 며칠 다른 공장을 보니까 해고된 사람이 엄청 많던데 지금 당장 가면 금방 사람 다 채울걸? 우린 지금 창업 초기잖아. 서유진 양이 준 이 주문서. 이거 상업 기밀이 엄청 많다고. 사람 뽑는 것도 신중히 하지. 다른 공장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 만약에 주문서 설계도를 용호가족 주문서 설계도가 유출이라도 되면 완전 손해 아니야? 안 그래? 나만 믿어. 조급해하지 마. 용호가족 센터는 분명 사람 구할 수 있어. 알겠어, 시연 형님. 동지 여러분, 직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금부터 안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왔네. 햇살 참 좋네. 미영아, 재강소 작업복이네? 너 혹시 재강소로 출근하는 거야? 맞아요, 아주머니. 남자는 못 믿잖아요. 우리 여자들도 무시 안 당하려면 스스로 일어서야죠. 내 생각엔 우리 미영이 봐봐. 이렇게 예쁘고 이런 마인드까지 있잖아. 나중에 누가 너랑 결혼할지 몰라도 진짜 행복해 주겠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네가 한강제 이재강소에 철밥통을 얻다니. 해고당하고 일자리도 못 찾는 어떤 남자들보다 훨씬 낫네. 아주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저 운이 좀 좋았을 뿐이에요. 저희 최 공장장님께 잘 보인 덕분이죠. 안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한강제 이재강소 철밥통을 얻었겠어요? 그럼 전 이만 출근해 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진짜 예쁘네. 그나저나 나도 집에 가서 밥 해야겠다. 그래. 맨날 빨래 아니면 밥이나 하고. 해고당한 지 반년이나 됐는데 일자리 하나도 못 구하고. 저기 미연이한테 좀 배워봐. 최 공장장 찾아가서 잘 좀 보여보라고. 빨래 다 하고 갈게. 내가 진짜 눈이 삐었지. 당신같이 밥그릇 하나 못 지키는 남자랑 결혼하다니. 쓸모없는 인간. 구체적인 내용은 직원 여러분, 저희 공장 회의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최건우, 방금 방송 무슨 내용이었어? 보아하니 이 제2제강소에 큰일이 날 것 같네. 김태호. 안녕. 해고복 입었어? 이건 출공복이야. 이 빨간 하이힐. 제대로 된 직장에 출근하는 거 맞아? 뭐 하러 가는 건데?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너희네 손 왜 이렇게 끈질겨? 어딜 가나 있네? 아침부터 기분 다 망쳤잖아. 너 정말 우리네 마음속의 회충이구나. 네가 우리넷의 속마음을 다 말해버렸어. 김태호, 너 무슨 뜻이야? 내가 딱 보니까 누군가 해고될 것 같네? 나 참, 무슨 뜻이냐고. 안 알려주지롱. 안 알려줄 거야. 정미영,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 빨리 공장 들어가서 물어봐. 나중에 늦게 가서 몸 바쳐서 얻은 좋은 직장.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지도 못할라. 못 지킬라. 너희들. 내가 진짜. 빨리 가봐. 이 허리 좀 봐.
몸매 좋고 아주 날쌔네. 이 강제해고 인원수를 보면 이 제2제강소는 석 달 안에 무조건 망해야 되겠다. 제2제강소가 망하기 전에 한몫 단단히 챙겨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실업자 됐을 때 수입원이 끊길 텐데 어떻게 챙기지? 보고합니다. 들어와. 최 공장장님. 이어공 씨, 오늘이 첫 출근인 걸로 아는데 여긴 어쩐 일이야? 뭐 이러다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최 공장장님, 동료들한테 들었는데 오늘 발표한다는 2차 개편 명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예요? 이 2차 명단을 발표할 거야. 하지만 이번엔 인력 개편이 아니야. 그게 정리해고 명단이지. 최 공장장님, 저 속이신 거 아니죠? 저 오늘이 첫 출근인데 이제 와서 정리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요? 조용히 해. 내가 여기 공장장이긴 하지만 이 공장 일은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최건우, 네가 날 속여? 너, 네 말은 지금 이번 정리해고 명단에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이게 말이야.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방법은 무슨 얼어 죽을. 최건우, 내가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이제 곧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사람 살려. 누가 좀 살려줘요. 사람 살려.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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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7공장 정구장 아니야? 최건우의 신복이잖아. 평소에는 사람을 콧방귀 뀌듯 무시하더니 오늘은 왜 저렇게 맞고 다닌대? 대규모 강제해고에 보상도 없었지. 전생엔 공장 일자리를 지키려고 억지로 최건우 대신 2차 강제해고자 명단을 발표했다가 공분을 사서 저렇게 맞았던 건 우리 형제들이었지. 나와! 거기서! 도망치지 마! 거기서! 도망치지 마! 거기서! 갔어. 너희들 괜찮아? 괜찮아. 시연이 형. 철바통만 지킬 수 있다면 한 대 맞는 게 뭐 대수야.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지. 웃지 마. 웃지 말라고. 박 부장, 우리 예전에 같은 공장 부장이었던 동료의 정을 봐서라도 오늘 절 좀 구해주세요. 전 부장님, 예전에 최근우랑 한통속이 돼서 우리 오빠 괴롭힐 때는 왜 둘이 동료라고 안 했어요? 맞아요. 이게 지은 씨, 그땐 제가 바보였어요. 그땐 제가 바보였어요. 다음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게요. 하지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 구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절 죽일 거예요. 때려 죽여. 거기서 때려. 쳐. 쓰지 마. 흥분하지 마요. 다들 진정해요. 그러다 사람 죽어요. 진정해요. 이러지 마요. 박 부장님, 오늘 이 일은 당신과 상관없어요. 막지 마세요. 우리 이 권력만 믿고 나대는 놈 때려 죽일 거니까. 맞아요. 때려 죽여. 때려 죽여. 다들 동료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도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인데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싸우십니까? 이 자식이 500명이나 되는 노동자를 강제해고하고 이건도 안 주잖아요. 우린 이 공장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강제해고하고 퇴직금도 안 주는데 이 공장을 나가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맞아요. 어떻게 살아? 해고라니.
저 아니에요. 이제 와서 우리를 해고하는 건 우리 목숨을 뺏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박 부장님. 좋은 분이신 거 알아요? 괜히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오늘 일은 참견 마세요. 저 부장검들이 우리 못 사게 구니 우리도 가만 안 둘 겁니다. 여러분, 때려! 치자! 안 돼. 이것 좀 봐요. 이것 좀 보세요. 구인 중? 맞아요. 우리 용호가족 공방에서 지금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만 괜찮으시다면 예전 이 공장에서 받던 월급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2배요? 저희 공장에서 2배로 드릴게요. 2배! 2배요! 박 부장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한간질 제강소에서 한 달 월급이 90 얼마인데 거기서 2배면 한 달에 거의 200 가까이 된다는 건데 당신이 그럴 돈이 있긴 합니까? 내 말이 줄 수나 있겠어요? 우리 모두 이 공장의 오래된 직원인데 월급이 보통 1만 원이라고요. 2배로 다 합치면 노점상에서 가방 팔아 번 돈으론 절대 감당 못해요. 맞아요. 내 말이. 설마 오늘 우리 강제 해고당한 거 알고 일부러 노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박 부장님, 인정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이가 부장님이 먼저 해고를 자처했을 때 비웃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월급 2배 준다는 말이 저희를 놀리려고 하신 거라면 좀 서운하네요. 맞아요. 내 말이. 박 부장님 말이 진짜든 가짜든 정 상관 안 해요. 그냥 저 양심 없는 자식을 패주고 싶을 뿐이라고요. 우리가 이 공장에서 평생 피땀 흘려 일했는데 오늘 나가라고 한다고 그냥 쫓아내는 게 어딨어요. 오늘 아무도 말리지 마셔. 저 자식 오늘 내 손에 죽었어. 때려! 때리지 마요. 진정하세요. 그만해요. 제 말 좀 들어봐요. 때리지 마요. 넌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다들 진정 좀 해봐요. 일단 제 말부터 들어봐요. 제 말이 다 끝나고 패고 싶으면 그때 패요. 박 부장님, 말씀해보세요. 어차피 우리 모두 다 박 부장님 좋은 분인 건 아니까 어차피 우리 다 해고당했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할 일도 없는데 잠깐 듣는다고 손해볼 건 없죠? 맞아요. 그래요. 얘야, 받아. 할아버지, 저 군고구마 나도 아까워서 못 먹은 건데 왜 저 아저씨 줘요?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저 아저씨 때문에 할아버지 잘린 거라면서요. 무슨 소리야. 해고는 시대의 흐름인걸. 박 부장, 남부지역은 너무 멀어. 우린 나이도 있고 그래서 못 가. 나중에 거기서 성공하면 우리 보러 자주 와. 제가 처음 공장에 왔을 때 이분들이 절 많이 도와주셨죠. 심지어 대규모 해고가 닥친 후 오랫동안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도 자신의 온 가족이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임에도 때때로 저를 구제해 주셨어요. 전생에 제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번 생에는 반드시 2배로 그분들께 보답할 겁니다. 여러분, 다들 갑작스러운 강제해고로 인해 원망과 불만이 있다는 거 당연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상황이 이미 이렇게 됐고 현실은 마주해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급한 건 수입원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온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 말입니다. 맞아. 어쩌면 좋지? 박 부장 말이 맞아. 갑자기 쫓겨났는데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우리 가족은 이 월급만 바라보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수입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사람 패고 안 패고는 안 중요해요. 박 부장, 사실 우리도 홧김에 한 소리지. 어떻게 진짜 때려 죽이겠어, 그냥. 공장 처사에 불만이 있어서 화풀이 좀 하고 싶었어. 다들 어떤 심정인지 압니다. 근데 화풀이하고 나면요. 현실을 마주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돈은 어떻게 벌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경기 상황도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이재강소가 그나마 제일 잘 굴러갔다고 다른 공장들은 거의 다 망했는데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 맞아. 어디서 일해? 돈 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평생 이 공장에서 이 기계들이랑 씨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밖에 나가 장사라도 하라니 말이 되냐고. 맞아.
어쩌면 좋지. 그렇다면 왜 저를 안 믿고 저랑 같이 안 하시려는 겁니까?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왜 저를 안 믿고 저랑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왜 저희 한 번만 믿고 저희 오빠랑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다들 생각해보세요. 조수, 박 부장. 당신이랑 일하는 건 문제 없어, 조수. 근데 가능하겠어? 우리를 용호가 주공방으로 좀 데려가 주시오. 일단 구경 좀 해봅시다.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일할 자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맞소. 그래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오. 안 그렇소? 맞소. 일리소. 맞소. 가능하겠소. 문제 없습니다. 구경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희 공장은요. 그럼 가시죠. 지금 구경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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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서 한번 봅시다. 가요. 갑시다. 지금 바로 갑시다. 빨리빨리 가요. 다들 따라오세요. 시연이 형 허풍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을 데리고 공장 구경을 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데려가서 구경시켜주는 게 시연이 형 집이잖아. 거기 기계도 있고 영업 허가증도 있어. 거기다 5천만 원짜리 주문 계약서도 있잖아. 다 시연 형 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공장이라 칠 순 있지. 시연 형이 완전 허풍 떤 건 아니야. 짐 챙겨서 가자고. 꺼져! 공장장님,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정미영 그 미친 여편네가. 알 거 없으니 묻지 마. 자네한테 시킨 일은 어떻게 됐어? 잘 안 됐습니다. 해고는 단 반도 안 익었는데 직원들이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저 진짜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했어? 정말 심각하구만. 정 부장, 이번 일로 고생 많았어. 이래봐, 내가 꿀 빠는 일 하나 줄게. 꿀 빠는 일이요? 무슨 꿀 알바인데요?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이 정리해고 건으로 우리 공장 분위기가 흉흉하잖아. 이게 정리해고 명단이야. 너는 이 중에서 아무나 몇 명 골라. 그리고 걔들한테 말해. 너한테 연줄이 있다고. 한 사람당 단돈 30만 원이면 3위 명단에서 이름을 빼주겠다고. 그럼 내가 한 명당 떼어줄게. 10,000원씩. 어때? 아니 공장장님, 돈 내면 진짜 빼주실 겁니까? 당연하지. 내가 공장장인데 이런 일로 너한테 거짓말하겠냐? 공장장님, 못 보셨겠지만 그 노동자들 자기 이름 들었을 때 혼이 나간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넋을 잃더라고요. 너무 불쌍. 시키면 시간 대로 해. 내가 무슨 잔말이 이렇게 많아? 알겠습니다. 당장 가서 설득할게요. 그 30만 원 내라고요. 동료 여러분, 따라오세요. 동료 여러분, 우리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장이요? 박 부장님,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긴 부장님 댁 아닌가요? 이게요. 창업 초기라 환경이 좀 열악하긴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5천만 원짜리 큰 주문을 받았거든요. 5천만 원이요? 물건 납품하고 돈 들어오면 바로 넓고 밝은 큰 공장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진짜예요? 어째 우리가 박 부장님한테 속은 것 같죠? 그러게요. 맞아요. 어째 느낌이 우리 박 부장님한테 속은 것 같지 않냐? 진짜 속이는 거 아니죠? 태호야,
그 강남 가죽공장 주문 계약서 좀 가져와서 다들 보게 해라. 진짜 한번 보자. 진짜 5천만 원이잖아. 진짜네. 이거 진짜잖아. 정말 5천만 원이네. 대박 주문이잖아. 그렇지. 용재야, 다들 볼 수 있게 가방 만드는 과정 좀 보여드려. 자, 다들 잘 보세요. 진짜 되는 건가 봐. 자, 다들 잘 보세요. 우리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벌써 만들어졌네요. 잘 만드네. 어때요? 진짜네. 참 쉽죠? 그렇죠? 다 됐어. 시현이 형. 좋아. 오빠! 지은아, 이 두 분은 누구셔? 오빠, 은행 경비원분들이야.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면서 나처럼 어린 여자가 이런 큰 돈을 인출하니까 가는 길에 혹시라도 나쁜 사람을 만날까봐 호의해주라고 보내신 거야. 그쪽도 참 대단하네요. 어린 아가씨한테 그 큰 돈을 찾아오게 하다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제 불찰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무사히 모셔다 드렸으니 저희 임무는 끝났습니다. 차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기계들도 꽤 비싸 보이는데 밤에 문단속 잘하세요. 도둑 맞지 않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마중은 못 나가겠습니다. 마중은 생략할게요. 박 부장님, 돈을 얼마나 뽑으신 겁니까? 은행 사람까지 다 오고요. 그러게요. 얼마나 됩니까? 얼마예요? 지은아, 다들 보게 열어봐라. 응. 이거 좀 봐. 엄청나네. 도대체 얼마야? 돈이 이렇게 많아? 적어도 1,500만 원은 되겠는데?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 봐요. 그러게. 대박이네 진짜. 세상에. 다들 보셨죠? 우리 오빠 이제 돈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오빠 믿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 월급 조금도 안 떼먹을 거예요. 좋아. 잘 됐다. 박 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같이 일하면 대우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맞아. 그럼 다시 말씀드리죠. 좋아요. 여러분, 예전에 한강제이제 강소에서 받던 월급 우리 공장에서는 2배로 드립니다. 좋아요. 진짜 2배를 준다고? 2배요. 그리고 주문량을 다 채우면 제가 추가로 여러분께 보너스도 드릴 겁니다. 보너스도 준대. 그리고 또 있어요. 일 잘하시면 추가로 우리 공장 지분도 드릴 겁니다. 잘 됐다. 지분도 준대. 여러분들이 우리 공장에서 1년 일하는 게 한강제이제강소에서 3년 일하고 5년 일하고 10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최고다. 잘 됐네요. 저 할게요. 저도 할게요. 저도요. 용재야, 사람들 데리고 가서 양식 작성하게 해. 가시죠. 형님들, 저 먼저 할게요. 줄 서세요. 밀지 마시고요. 다들 이름 잘 적으세요. 자자, 저 먼저 할게요. 저쪽 좀 기다려요. 저 먼저. 시연이요. 가죽 공장에서 계약금 200만 원만 줬잖아요. 1,500만 원이 어디서 났어요? 밑에다 폐신문지 깔았어. 시현이 형, 짱이다. 다 썼어? 빨리 선행해. 내 시간에다. 앞에 좀 빠리빠리 합시다. 우리 다 서명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좋은 질문이네요.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 동료가 이렇게 많은데 재봉틀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렇다고 새 재봉틀을 사기엔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러분 집에 있는 재봉틀을 가져와서 쓰세요. 그럼 제가 원래 받기로 한 달 월급에다가 3,000원을 더 드릴게요. 3,000원이요? 그렇지, 3,000원 더 준대. 완전 대박인데? 만약 아내나 딸을 재봉틀이랑 같이 데리고 오신다면 제가 매달 패키지 요금으로 10,000원씩 더 드릴게요. 어때요? 전 당장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겠어요. 저도 갈래요. 가자. 이따 봐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오빠, 그럼 이제 작업자 문제는 해결됐는데 문제는 서울직량이 준 계약금으론 택도 없다는 거야. 가방 10,000개를 만들 재료를 사기엔. 맞아요, 시현이 형.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죽 퀄리티가 최고급 명색의 최상급 반다공 소가죽이잖아요. 그럼 예전 소가죽보다 가격이 딱 2배 뛰어요. 그리고 지퍼도 엄청 비싸다고요. 맞아. 재료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너희는 서둘러 재료부터 구해와 일단 작업 시작하자. 월말까지 이 가방 10,000개 무조건 납품해야 돼. 우리 첫 번째 주문이잖아. 시장 사람들에게 완벽한 결과물을 보여줘야 돼. 네. 좋아. 해보자. 우리 공장에서 오늘 강제 해고된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분부유하게 뻔해. 생각도 못했네. 박 부장이 퇴사하더니 진짜 성공했어. 이렇게 빨리 성공할 줄이야. 그러니까 무려 1,500만 원이라고. 난 평생 그렇게 많은 돈은 본 적도 없어. 여동생한테 그 큰 돈을 은행에서 찾아서 집으로 가져오게 하다니 간도 크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나쁜 놈들이라도 알게 되면. 아직 너무 어려서 그래. 사람을 경계할 줄 모른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젊고 유능한 공장장 밑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이 공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내 말이. 가자가고. 박시연 집에 현금 1,500만 원이 있다고? 그 남부 아가씨랑 하려던 사업 진짜 성사시켰나 보네. 아이고 맙소사. 그렇게 많은 돈이 다 내 차지가 된다면 이 공장이 문 닫아도 난 무서울 게 없겠어. 손님, 초면인 것 같은데요. 그 자리는 다른 분이 앉을 거라서요.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마상우 이탈리아 가죽 상인 1955년생, 올해 40세. 부친 마상우 현지에서 가장 유명한 가죽재단사. 모친 마상우, 모친 현지에서 가장 재능 있는 의류 가죽재단사의 여동생. 여동생이죠. 당신 대체 누구요? 어떻게 나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거요? 전생에 우린 아주 목욕탕도 자주 같이 가던 막역한 사이였거든. 심지어 당신 엉덩이에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제 소개부터 하죠. 전 용호가죽 공방 공장장인 박시연입니다. 오늘 당신을 찾아온 건 거래를 하나 하고 싶어서요. 제 이름은 박시연입니다. 오늘 뵌 건 거래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급할 거 없잖아요. 이것부터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시죠. 이 설계도 누가 그렸습니까? 직접 찾아뵙고 친구하고 싶네요. 제가 그렸습니다. 당신이? 내 친구 말해봐요. 나랑 무슨 사업이 하고 싶습니까? 이거를 도난 방지 지퍼로 디자인한 캐리어, 특허 사용권을 당신에게 1년 대여해주죠. 좋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재료. 오케이, 좋아요. 시원시원하시네요. 자.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시니 제가 목욕 한 번 안 쏘면 말이 안 되죠. 어때요? 제가 목욕 한 번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 친구. 살 수 있는 재료는 다 샀어. 이게 다야. 대충 써야지 뭐. 태호 오빠, 그 소가죽 장수들이 가격 내렸어? 200만 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샀어? 가격을 내릴 리가 있냐.
다행이네. 그 소가죽 장수들 속이 시커멓잖아. 용재 형님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몇십만 원을 나한테 줬어. 그래서 좀 더 산 거야. 이건 시연 오빠한테 말하지 마. 용재 형님도 모든 일을 시연 오빠 혼자서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며.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박 부장님! 저희 재봉틀 챙겨왔습니다! 저희 아내도 데려왔어요! 자자, 이쪽으로, 천천히요.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왔어, 지은아. 지은이 왔네. 재봉틀은 어디에 둘까? 다들 어서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두시면 돼요. 일단 내려놓으세요. 형님들 다리 좀 맞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빨리빨리 내려놓으세요. 지은아, 시연 형님은? 우리 오빠요? 오빠는 재료 사러 갔어요. 자, 지은아, 그게 우리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왔어. 다들 재봉틀 고수들이거든. 어때? 일할 수 있을까? 저요. 저 할 수 있어요. 오빠가 그랬어요. 데려오신 분들은 전부 다 뽑는다고요. 정말 잘 됐네. 다행이다. 너무 고마워, 지훈아. 감자 공장이 문 닫은 지 꽤 돼서 생각도 못했거든요. 다시 일자리를 구할 줄은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 씨. 다들 뭘 그리 고마워하세요? 언니들, 다들 너무 예의 차리시네요. 이건 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그러는데 지금 저희 공장이 초기라 주문도 많고 일도 많아서 일손이 급하게 필요하대요. 만약 여러분 중에 친척이나 친구분이 계시면 다 같이 데려오셔도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바로 일 시작할 수 있어요. 좋아. 그리고 나중에 일이 좀 익숙해지면 집에서 일하셔도 돼요. 그때는 매달 초에 저희한테 월급 받아가시면 되고요. 정말 잘 됐네. 저기, 박 공장장님은 언제 오셔? 직접 뵙고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지. 안 그래? 저희 오빠 금방 올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들고 계시지 말고 안으로 옮기세요. 그래. 좀 거들어줘. 아들 하나같이 박시연한테는 아주 굽신거리면서 이 공장장인 나는 안중에도 없지. 어디 두고 보자고. 나중에 박시연이가 너희들한테 월급 못 주게 될 때도 그렇게 웃음이 나오나 보자. 시원하네요. 시원합니다. 맞아요. 친구요. 시원하네요. 다음에 또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 내 친구.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봐요. 자. 재료 문제도 해결됐고 나와 있은 지도 꽤 됐네. 공장 일은 지은이가 잘 처리하고 있으려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무슨 일이야? 누가 때렸어? 이게 무슨... 아닙니다. 오늘 최 공장장님 대신 해고 명단을 발표하러 갔는데 노동자들이 불공평하다고 저를 때렸습니다. 아니, 건우가 발표하라고 한... 그 해고 명단 말이야? 제 생각엔 최 공장장님도 몰랐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때릴 줄은. 아들, 그 직원들은 우리 공장이랑 계속 동부동락해온 사람들이야. 갑자기 해고당했으니 당연히 원망스럽겠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빚을 진 거나 다름없어. 다 공장을 제대로 운영 못하니 전임 공장장 탓이지. 그래, 네가 이 애비를 대신해서 업보를 좀 치렀다고 생각하자. 아들, 고생 많았다.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아버지. 억울하지 않아요. 그냥 직원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게. 박 부장님. 박 부장님 오셨어요? 박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저 해고된 지 오래됐어요. 이제 박 부장이 아닙니다. 공장장님, 안녕하십니까? 창나, 직함이 자꾸 높아지네. 됐어, 맘대로 부르라지.
오빠, 우리 재료 문제는 어떻게 됐어? 다 해결됐어. 매일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다들 고생 많았으니까 이따 쉴 때 이것 좀 나눠드려. 알겠어. 참. 다들한테 말했어? 이번 달은 작업량이 많아서 2교대 해야 한다고. 주간은 일당 2배고 야간은 3배야. 그리고 8시간 넘어가면 또 1배 추가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1배 추가된다고. 10시간 넘어가면 강제 퇴근이야. 오빠, 걱정 마. 내가 진작에 다 얘기했어. 다들 오빠한테 엄청 고마워해. 오빠 덕분에 해고 다녔던 사람들이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다고 말이야. 게다가 대우도 이렇게 좋잖아. 다음에 또 그러면 그냥 직접 말해.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내가 그분들한테 빚진 거니까. 오빠가 언제 빚을 줬어? 난 기억 안 나는데. 전생에 빚졌어. 참, 오늘 가방 몇 개나 만들었어? 오빠, 저기 봐. 이 앞에 있는 거랑 저쪽에 있는 거랑 뒤에 쌓인 저만큼 바지. 오늘 우리가 총 생산한 게 가방 470개야. 얼마라고? 470개. 생산량이 엄청나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배나 많아. 다들 얼마나 일한 거야? 오늘 점심때 다 같이 만두 먹을 시간 빼면 대략 일한 지 10시간 됐어. 여러분, 하시던 일 좀 멈추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일한 시간도 충분하고 생산량도 초과 달성했으니까 이만 퇴근합시다. 공장장님, 저희 안 피곤해요. 맞아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더 할 수 있어요. 저희 안 피곤해요. 더 이야기해주세요, 공장장님. 저도 안 피곤해요. 퇴근하라고 하면 그냥 퇴근하세요. 제 말 안 듣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무급 휴가 줄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일 못하게 할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공장장님,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출근 금지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공장장님, 말씀 들어야죠. 공장장님, 지시 따를게요. 그래야지. 우리 첫 조업인데. 벌써 달성했습니다. 가방 470개 생산량을요. 초과 달성한 거죠.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샤브샤브를 쏘겠습니다. 다들 좋습니까? 좋습니다. 최고예요. 왜요? 박 공장장님, 샤브샤브 다 먹고 우리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일해도 될까요? 여동생이 막 실직해서요. 아들 학비도 내야 하고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서요. 맞아요, 맞습니다. 다들 돈 좀 더 벌고 싶어요. 요즘 다들 너무 힘들거든요, 공장장님.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무급 휴가 줄 겁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공장장님, 제 딸이 항상 샤브샤브를 먹고 싶어 했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사 먹었거든요. 이번 샤브샤브는 전 안 갈 테니까 제 딸이 대신 가서 먹어도 될까요? 가족인데 왜 따로 먹습니까? 가족 데리고 와서 수저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장장님, 만세! 자. 여러분께 30분 시간 드릴 테니 집에 가서 가족들 데리고 북성 샤브샤브 집으로 모이세요. 지금 출발. 갑시다. 이런 좋은 일이. 가자. 얼른 집에 갑시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요. 30분 실컷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야 집 생각 안 나지. 꽤 넓네. 여기서부터 찾아야겠다. 돈은? 돈이 어딨지?
꽤 묵직하네. 하늘이 도왔어. 만원. 연습용 지폐? 연습용 지폐? 신문지? 전부 이거잖아! 박시연. 감히 이런 걸로 날 가지고 몰아! 고작 이런 걸로 그 인부들을 부려먹었겠다. 이거지! 동지들이 샤브샤브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이 한밤중에 왜 돌아온 거야? 여기까지만 바래다 주세요. 여러분, 오늘 잘 먹고 잘 마셨으니 시간도 늦었고 야근은 안 하겠습니다. 좋아요! 박 공장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장장님 아니었으면 평생 그런 고급 식당에서 샤브샤브 먹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박 공장장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죠? 맞아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니 앞으로 매달 먹으러 갑시다. 매달이요? 명절 때도 이걸로. 우리 공장 회식하는 걸로 하죠.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지은아, 우리 나갈 때 문 닫혀 있었나? 아니면 열려 있었나? 닫혀 있었어. 내가 확실히 닫았어. 이거 도둑이야. 내가 들어가 볼게. 우리 돈 없어졌나 볼게. 태호야, 가지마. 아직 안에 있을지도 몰라. 흉기를 들고 있을 수도 있어. 흉기를 들고 있을지도 몰라. 안에 계신 분, 이제 나오시죠.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무슨 사정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까지 하셨겠죠. 가져가신 물건만 제자리에 두시면 저희가 약속하건대 무조건 선처해드리겠습니다. 본점도 못 찾았네? 안 돼. 나왔다. 아니, 저 사람 최건우잖아.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최 공장장, 우리 제강속 공장장이면서 이런 도둑질이나 하십니까? 와, 진짜 사람 군만 봐서 모른다더니. 맨날 회의 때마다 정의로운 척은 다 하더니 밤만 되면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고 가족 보기 안 부끄럽나? 진짜 뻔뻔하네. 더럽게 뻔뻔한 인간. 설마 이렇게 완벽한 병장을 들키울 줄이야. 역시 인민 배중의 눈은 날카롭군요. 동지들,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저들이 말하는 무슨 도둑질 같은 게 아닙니다. 이 공장장이 직접 폭로하러 온 겁니다. 바로서 박시연, 저 추악한 자본가의 민낯을 말입니다. 품었냐? 날 폭로해? 뭘 폭로한다는 건데? 우리 시연 형님은요, 원래부터 행동이 당당한 사람인데 당신이 도둑질하면서까지 폭로할 게 어딨어? 도둑질하다 현장에서 딱 걸려놓고 아직도 여기서 우리 박 공장장님을 모함하네? 최건우 이 인간아, 너 진짜 존나 뻔뻔하다. 뻔뻔한 인간, 당장 꺼줘! 건우! 그래, 내가 뻔뻔하다고? 그럼 똑똑히 봐라. 이게 뭔지! 봐봐!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니까! 신문지! 이게 뭐냐고! 신문지잖아. 무슨 뜻이에요?
이 가방 안에 왜 다 신문지야? 왜? 신문지가요? 이게 그놈이 너희한테 줄 월급이야. 너희한테 줄 월급이라고. 진짜예요? 너희가 매일 죽어라 야근까지 해가며 일했는데 그놈은 이걸 주려고 한 거야. 진짜 돈이 아니네? 신문지야. 이건 돈이 아니잖아. 공장장님, 정말 우리를 속인 겁니까? 우리를 고용해서 좋은 말만 해놓고 설마 애초부터 월급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전혀 월급을 떼먹을 생각 없었어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단 한 번도 너희한테 월급 줄 생각 없었거든. 이 물건들 다 나가고 나면 저희한테 돈이 생기니까 그때 다 나눠드릴 거였어요. 이 주문 다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돈이 생기니까 너희 같은 해고 노동자들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 그때쯤이면 돈 챙겨서 다른 도시로 가서 계속 떵떵거리면서 계속 사기치고 다니겠지. 안 그래? 아니에요. 저 사람 헛소리 듣지 마세요. 우린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지은아, 해명할 필요 없어. 우리 돈 있어. 오빠, 저 사람이 오빠를 헐뜯고 있잖아.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난 절대 용납 못해. 저런 사람이 오빠 모함하는 거. 뭐라고? 우리 돈 있어? 그래. 많은 건 아니지만 한 1,000만 원쯤 있어. 1,000만 원? 1,000만 원? 웃기고 있네. 내가 이 방을 다 뒤졌는데 이 낡은 가방 말고 돈이 어디 있다고? 이 가방 안에 통장도 있었는데 못 봤어? 가방에 통장이 있다고? 참나, 이 통장이 있을 리가 없어. 내가 아까 분명히 이 교회에 통장이 있는 거지. 잘 세어봐. 통장이 있다고 해도 안에 돈이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 1, 10, 100, 1000, 만. 1,000만 원. 1,000만 원. 돈이 있네. 잘 됐네요. 오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많은 돈을 구했어? 어떤 외국인한테 특허 사용권을 팔아서 번 돈이야. 무슨 특허가 그렇게 돈이 돼? 지금 당장 설명하긴 힘들어. 어쨌든 이제 우린 부자야. 실검전장이 통장에 찍힌 숫자 잘 보셨죠? 이제 우리 돈 돌려주시죠. 너 어쩌라고? 준다. 줘. 일이네. 시연 형이 최건우는 어떻게 할까요? 최건우? 여기 최건우가 어딨어? 맞아. 이건 그냥 공장장 무단 침입한 도둑놈 아니야? 맞습니다. 내가 이제 강소 공장장. 최 공장장, 도둑 잡아라 형님들. 형님들, 도둑 잡아요. 때려. 때려. 됐어.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이게 뭐야? 다시 한번 우리 공장에서 행패 부리면 이 모래주먹으로 죽여버릴 거야. 꺼지게 해. 꺼져. 꺼져. 빨리 꺼져. 매 다시 돌아오마. 여러분, 오늘 밤은 그냥 연극 한 편 본 셈 치고 내일은 우리 계속 일합시다.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공장장님, 안녕히 가세요. 누구세요? 최건우, 이 개자식아, 네가 어떻게 여기 와? 너 때문에 하루도 제대로 일 못해보고 강제 해고당했잖아. 동네 사람들이 다 날 비웃는다고. 무슨 낯짝으로 기어왔어? 더 크게 떠들어봐. 더 크게. 동네방네 소문 다 나게. 내가 오늘 널 안 쳐 죽이면 내 성을 간다. 쳐봐. 여기 쳐보라고.
오늘 그 몽둥이로 날 치는 순간 장담하건대 넌 평생 철밥통은 부정도 못할 줄 알아. 또 나 속이려고. 나 방금 한강제 이재강소에서 강제 해고당했는데 설마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 철밥통이 한강제 재강소에만 있는 줄 알아? 왜? 저 옆 동네 섬유일 공장에는 철밥통이 없을 것 같아? 당신이 말하는 게 낙성시의 섬유 육공장이야? 맞아요. 생각해봐. 옆 동네 방직 공장이 대우가 얼마나 좋은지. 일도 안 힘들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잖아. 말해봐요. 조건이 뭔지. 안 돼. 그렇게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체면도 아직 어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박시현이 여기서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네 체면은 이 동네에서 이미 다 깎였잖아. 하지만은 무슨. 이 일만 잘 성사되면 맘 편하게 옆동네 가서 살면 되잖아. 거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어. 한 번만 더 믿어볼게. 근데 만약 날 속인다면 우리 오빠 시켜서 죽여버릴 거야. 잊지 마. 우리 오빠 그쪽 바닥 사람인 거. 알지, 알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저기요, 박시현 씨, 여기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박시현입니다. 박시현 씨, 이건 마상우 씨가 배달 부탁하신 재료입니다. 수량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어. 수량 다 맞아. 시현 형, 물건 이상 없어. 좋아. 문제 없으시면 인수증에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소가죽 품질 진짜 좋네. 내가 샀던 것보다 훨씬 좋아. 너무 다행이야, 오빠. 이 재료들만 있으면 우리 드디어 마음 놓고 대량 생산할 수 있겠다. 맞아. 자자. 그만 웃고 작업 시작하자. 이래. 최건우 이 자식, 틀린 말이 아니었네. 박시연이 진짜로 집에서 공장을 차렸어. 안 돼. 저기요, 박시연 씨 있나요? 저희 박 공장장님 찾으시나요? 저쪽에서 바쁘십니다. 이런 거지 같은 공장에서 공장장이라고 떠들고 다녀? 박시연 정말 뻔뻔하네. 뭘 봐요, 뭘 봐. 당신들 일 다 끝났으니까 알아서들 가봐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당신들! 알았어. 오빠, 우리 지금 속도면 일주일 안에 서유진 양이 우리한테 맡긴 주문을 전부 완성할 수 있을 거야. 느린 건 상관없어.
첫 주문인 만큼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 알았어, 오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엄청 시끌벅적하네. 저 아줌마 끈질기게 안 떨어지네 진짜. 정명, 우리한테 온 이유가 뭐야? 태호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진짜 잘못한 거 알아. 정명, 너 일부러 나 역겹게 하려고 온 거지? 태호 오빠. 시연 오빠. 수작 부리지 마. 용 것만 말해. 없으면 당장 가. 일 방해하지 말고. 내가 단단히 미쳤었어.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다 최건우 그 자식 때문이야. 날 속였어. 평생 직장 준다더니 출근하자마자 잘려버렸잖아. 나 이제 일자리도 없는데 나 같은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부부의 연이 얼만데. 내가 오빠 약혼녀였잖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정명 양, 대체 왜 이래요? 이것 좀 봐요. 정명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박시연이 저렇게 돼? 박 공장장한테 바람 피우다 걸렸대. 자세히 말해봐. 대체 왜 이래요? 정명, 뭐 하는 겁니까? 시연 형, 저 정명이 계속 저렇게 억지를 부리면 직원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너랑 태호가 빨리 끌어내. 태호야, 데려가자. 가요, 빨리 가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자, 다들 일합시다. 나가요, 빨리. 계속 일들 하세요. 빨리 일하세요. 끝났어요. 정명!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다. 네 할 일이나 하러 가. 우리 공장에서 또 행패 부리면서 작업 방해하면 가만 안 둬. 확 패버린다. 진짜. 감히 날 협박해? 나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 어디 두고 보자. 저 사람 박시연 약혼녀 아니야? 무슨 일이지? 왜 쫓겨났대? 듣자 하니 박시연 몰래 바람 피웠다던데? 맞아. 나 박시연 몰래 바람 피웠다. 어쩜 저리 뻔뻔할까? 바람 피워놓고 오히려 당당하네. 뻔뻔한 것. 그래, 나 뻔뻔하다.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 박시연, 박 부장, 박 공장장 몰래 바람 피웠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좋지. 재밌겠는데? 한번 얘기해봐. 말해봐. 맞아. 자세하게 말해봐. 좋아요. 여러분, 오늘 다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박시연 몰래 바람 피웠는지. 박시연, 어디 한번 보자고. 정명, 저 여자가 매일 문 앞에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데 공장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지. 납기 일의 주문 물량을 못 맞추면 예약금 물다가 망할 거다. 평소에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누가 봐도 고개를 저을 정도라니까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맘에 들어 했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은 제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총각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글쎄, 오래 만났으면서 손가락 하나 못 댔다니 우리 박 공장장님 너무 후고 아니에요? 조용히 해. 공장장님 듣겠다. 공장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우리끼리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좀 아니지 않나? 저리 가요. 오빠, 나 이럴 거 있어. 정미영, 저 여자 지금 며칠째 문 앞에서 저렇게 나불대고 있어. 오빠랑 자기 얘기를 다 떠대고 다녀. 젠장 나쁜 여자 같으니. 저러니까 우리 공장 직원들도 다들 일에 집중을 못하잖아. 내 평생 살다 정명처럼 못돼 처먹고 뻔뻔한 여자는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형님 배신한 걸 이야기로 꾸며내서 아주 시리즈로 매일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떠들어댄다고요. 지금 문 앞에 매일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어서 지나갈 수도 없어요. 제가 쫓아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정명 편을 드니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건 완전 남한테 피해주려다 제 살 깎아먹는 짓 아니에요? 앞으로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저런데요? 아니, 시연이 형, 정미 형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아니, 오빠, 뭐라고 말 좀 해봐. 오빠는 안 급해? 정미영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 공장 실적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오빠 평판도 다 깎이잖아. 저 여자가 오빠 평판 다 망쳐놓으면 오빠 장가도 못 가잖아. 그럼 난 세연이 못 보는 거잖아. 맞아, 오빠 장가 못 가잖아. 별 걱정을 다 하네. 오늘 며칠째야? 사흘째야. 됐어. 시간은 충분해. 여보세요? 11이죠?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저희 집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요. 맞아. 아주 잡아넣어버려. 여러분, 이 박시연이 저한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게다가 글쎄 누군가 했더니 난 또 계속 겁쟁이처럼 숨어서 안 나오는 줄 알았지.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저한테 배신당한 전 약혼자 박시연이에요. 정미영,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법률 상식을. 요 며칠간 내사한 그런 행동은 사실은 날조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야.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명예훼손죄? 무슨 명예훼손죄? 이웃 주민들이랑 그냥 여기서 수다 떨고 동네 얘기 좀 한 건데 이것도 위법이야? 내가 진짜 죄 지었으면 경찰 보고 잡아가라 그래. 어디 잡아가라 그래 봐. 당신이 정명입니까? 경찰 동지 안녕하세요. 제가 정미영인데요. 누가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요.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수다 떠는 것도 위법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수다 떠는 것도 위법인 줄 몰랐어요. 이거 나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일이 커진 것 같아. 경찰까지 출동하고. 정미영 저거 날 다 부는 거 아니야? 오빠, 글쎄, 내가 명예훼손죄를 저질러서 3년 동안 감옥에 갈지도 모른대. 난 아직 젊고 이렇게 예쁜데 평생 직장도 못 구했는데 감옥 가기 싫어. 오빠, 제발 나 좀 구해줘. 네 머리도는 절대 생각해낼 수 없는 이로 멍청한 짓거리 말해봐. 누가 시켰어? 최건우요. 그 한강제 이제 강소 공장장인 최건우가 나보고 하라고 했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계속 소란을 피워서 박시연 공장을 망하게 하면 당장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했어. 나한테 말도 안 해줬다고. 이게 불법이라는 거 알았으면 아무리 평생 직장이라도 나도 안 했지. 동생아, 안심해. 오빠가 해결해줄게. 내 평생 직장. 해가 솟아내지고 붉은 노을 날리네. 사격훈련 마친 병사들 부대로 돌아가네. 부대로 가네. 니놈이 이름이 최건우라지? 맞지? 형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잘못 보셨다고요? 저 최건우 아닙니다. 저 박시연이요. 네가 박시현이라고? 박시현?
지금 누구 바보로 하나? 바로 네 놈이잖아. 며칠 전에 나 잘리게 만든 놈. 네 놈이 제가 돼도 난 알아봐. 한강재, 이재감소 최건우. 최 검장장님. 형님들, 때리지 마세요. 저 최건우 맞습니다. 최건우 맞아요, 형님. 그럼 얘기 좀 나눠볼까? 너랑 내 동생의 말이야. 제 소개를 하죠. 정명이 제 여동생입니다. 당신의 그 얄팍한 수작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 들어갔죠. 말해봐요. 어떻게 할 건지. 형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 첫째, 내 동생한테 널 고발하라고 해서 너희 둘 다 감방이 가는 거. 둘째, 내 동생 혼자 감방이 가는 대신 넌 내 동생한테 청춘 손해배상금을 주는 거. 두 번째로 할게요. 얼만가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형님, 저 1년 내내 벌어도 30만 원도 안 돼요. 근데 3천만 원은 제가 꽁치든 뱉든 날 바 아니야. 다음 주에 3천만 원 내 눈앞에 가져와. 안 그러면 그럼 최 검장장님한테 먼저 이자부터 좀 드려. 기억해. 다음 주에 3천만 원이다. 안 그러면 그냥 한 대 맞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때려. 아니. 때려. 3천만 원 안 내놓으면 널 죽여버리겠어. 공전사님, 저기 정장,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내 사무실에 들어올 땐 노크 좀 하라고. 죄송합니다, 공장장님. 그럼 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올라와! 지난번에 시킨 일은 어떻게 됐어? 그 돈 말이야. 얼마나 걷었어? 공장장님, 지시하신 대로 돈을 내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건 다 퍼트렸습니다. 하지만 3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에게 시간을 좀 줘서 생각할 수 있게. 생각? 며칠 더 생각하게 뒀다간 정웅빈 그 자식이 내 목숨에 가만두지 않을 거다. 공장 가동 중단 소식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때 가서 이 핑계로 돈을 뜯어내는 건 어림도 없을 거다. 생각은 무슨 놈의 생각? 단장 가서 그놈들에게 전해 2차 해고자 명단이 곧 발표될 거라고. 이번에는 2,000명이 무급 해고될 거다. 해고당하기 싫으면 빨리 돈 내라고 해. 공장장님,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해? 잘 들어. 이 일 제대로 처리 못하면 너도 같이 해고될 줄 알아. 저도 해고요? 해고당하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 공장장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 부장, 왜? 너도 잘리고 싶어? 보고합니다, 공장장님. 그러기 싫습니다. 싫으면 내 말대로 해. 저는 무슨 저야. 꺼져! 꺼지라고! 알겠습니다. 똑바로 안 해. 거기 당신들 농땡이 피우지 마. 다들 정 부장이 그 얘기했어? 무슨 얘기? 혹시 그 30만 원 내면 안 잘린다는 그거? 맞아. 바로 그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난 우리 식구도 다 이 일로 먹고 사는데 잘리면 절대 안 돼. 일자리만 지킬 수 있다면 30만 원 무조건 낼 거야. 다들 어쩔 거야? 지금 상황에서 돈 안 내면 무조건 잘리는데 우리한테 선택권이 어딨어? 우리 이제 강소가 뼈대 있는 100년 된 공장인데 어디서 이런 썩어 빠진 악습이 들어온 거야? 돈을 줘야 안 잘린다고? 돈 안 주면 자르겠다고? 그럼 자르라 그래. 맞아, 자르라 그래. 내 돈을 뺏어가? 어림도 없어. 아니 그럼 잘리고 나서는? 잘린 사람한테 들었는데 박 부장이 가죽 공장을 차렸대. 꽤 잘 돌아간다더라고. 이참에 우리도 잘릴 걸 대비해서 박 부장 가죽 공장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맞아. 뭐든 대비해두는 게 나쁠 거 없지?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자고! 다들 가자!
서유진 양, 5천만 원 주문. 저희가 다 완성했습니다. 약속한 날짜보다 열흘이나 빠르죠. 한번 보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저희가 아직 이 열흘을 이용해서 다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번 물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이건 남은 잔금 4,800만 원이에요. 잘 챙겨둬요. 협력해서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어요. 박 공장장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퇴호, 용재, 너인 지윤이랑 같이 가서 이 돈을 회사 계좌에 입금해. 그리고 최근에 일한 직원들 월급 다 챙겨주고 500만 원은 따로 빼서 보너스로 다들 나눠줘. 나 돌아오면 다 같이 샤브샤브 집으로 모여 공장 회식하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빠, 조심히 다녀와. 형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4,800만 원. 4,800만 원이라니. 얼마라고? 4,800만 원! 얼마? 4,800만 원이요. 이건 우리가 한강제 이재강소에서 평생 일해도 못 버는 돈이잖아. 나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봐. 이걸 우리가 한 달 만에 벌어들였어. 그럼 우리 얼른 이 좋은 소식을 직원들한테 알려주자. 그래, 가자. 가자고. 가자. 박 선생님의 재능으로 이런 북부 소도시에 처박혀 있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죠. 게다가 선생님은 제 파트너잖아요. 여기서 공장을 운영하시면 본인도 아시겠지만 가죽 원재료 가격이든 운송 비용이든 제품 생산 원가가 남부 공장보다 훨씬 비싸져요. 솔직히 저에게는 선생님이 그렇게 큰 협력 메리트가 없어요. 저도 압니다. 물론 저는 박 선생님의 재능을 높게 평가해요. 선생님만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남부로 가서 공장을 세우죠. 마침 제게 30억짜리 주문서도 있거든요. 서유진 양,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압니다. 남부는 경제적 조건이든 사업시장이든 저희 북부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죠. 하지만 남부보다는 사장님,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 좀 써주세요. 제가 보기엔 이곳이 저를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곳에 남아 이 사람들의 살기를 찾아주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으신 거군요. 제 생각엔 박 선생님도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요. 북부 중공업의 실업 사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걸요. 시대가 도태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질 낮은 상품들을요. 이런 상황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은 작은 상인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연고도 없는 실직 노동자들을 위해 제가 드리는 30억 원의 주문과 쉽게 얻을 수 있는 남부시장을 포기하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전 생에서 이분들이 절 이끌어 주셨거든요. 다시 사는 삶에서는 제가 이분들께 보답해야 합니다. 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사람을 시켜서 그 물건들을 가져가게 할게요. 만약 박 선생님이 마음이 바뀌신다면 언제든 남부로 절 찾아오세요. 마음이 바뀌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약속하죠. 박 부장님. 드디어 찾았네. 박 아저씨,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신지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박 부장님, 최건우랑 그 정씨, 그 두 놈이 우리를 협박하잖아.
그놈들한테 1인당 30만원씩 내라네. 안 그러면 내일 정리, 해고 면단에 우리 이름을 적겠대. 우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부장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왔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박 부장님, 30만원. 우리 같은 노동자들한테 그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계속 최고는 그 나쁜 놈한테 뜯기느니 차라리 그냥 해고당하고 당신 밑에서 일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도 같이 할게요. 당신 밑에서 일할게요. 박 부장님, 맞아요. 당신 밑에서 일할게요. 전생에 내가 너무 쉽게 믿어서 최건우가 뇌물로 자리를 보전해준다는 말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망쳤었지. 이번 생에는 반드시 부셔버리겠어. 최건우의 그 사기 행각을. 박 부장님,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일단 진정하세요. 이 일은 제게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진짜 방법이 있습니까? 이 녀석, 해고된 뒤로 노점에서 가방도 팔고 가죽 공장도 차렸다며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던데 대단하네. 해고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것저것 해본 겁니다. 전임 공장장님, 부끄럽습니다. 이 녀석, 나한테까지 숨기는 거냐? 예전 동료들이 벌써 다 말해줬어. 많은 동료가. 자네 밑에서 돈 좀 벌었다고 말이야. 성공했다고 동료들까지 챙겨주고. 이 녀석, 아주 훌륭해. 당연한 일이죠. 오늘 나 찾아온 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공장장님 눈은 못 속이겠네요. 사실 일이 하나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말해봐라. 무슨 일인데? 요즘 우리 공장에 무슨 규칙이 생겼다던데 30만 원을 내면 자리를 보전해준다고요. 동료들이 다들 진짜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대신 여쭤보러 온 겁니다. 뭐? 무슨 30만 원? 무슨 30만 원? 이 돈을 누구한테 줘? 누구 건데? 듣자하니 정부장 그리고 최건우한테 준대요. 이건... 정부장님,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당장 안 지어나와! 내가 참... 아직... 2번을 살아도 몰랐네요. 아버님이신 줄은. 그럼 제가 이번에 단단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요. 박 부장님. 희연이 형,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신비주의로 나가요? 다들 여기까지 부르고요. 재미있는 구경 좀 시켜주려고. 구경이요? 오빠, 나 구경하는 거 완전 좋아해. 아니, 형님. 무슨 구경인데요? 미리 귀뜸 좀 해줘요. 도간에 든 쥐잡기. 공장장님, 돈은 다 준비했습니다, 공장장님. 저희 돈 다 준비했어요, 공장장님. 공장장님. 아십시오. 제발 해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겁니다. 이 직장만 바라보고 살아요, 공장장님.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최 공장장님, 정 부장님이 약속했습니다. 돈만 내면 해고되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공장장님. 내가 누굽니까? 공장장입니다. 공장장이 한 말인데 당연히 지키죠. 그럼 저희 일자리는 공장장님만 믿겠습니다. 소개. 정 부장. 여기 돈 낸 동지들 이름 확실하게 적어도 절대로 돈 낸 사람 이름이 해고 명단에 올라가는 일 없도록 해. 알아들었어? 네. 박시연, 100만 원. 김태호, 200만 원. 박진, 300만원! 난 400만 원. 박시연, 너 이거 어떻게 왔어? 최건우는 내가 공장에 있을 땐 나보고 대신 받으라고 하더니 이 30만 원짜리 일자리 보증금을 말이야. 이제 내가 잘리니까 정구장 꼬드겨서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해. 맞습니다. 경비과 어딨어? 어떻게 이런 잡상인들을 들여보낸 거야? 당장 끌어내! 소리치지 마. 뭘 소리치고 그래. 최건우 경비과 사람들은 내가 너랑 계산 다 끝내고 그때 부를 거다. 전임 공장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왔냐고. 내가 안 왔으면 네가 오늘 직원들한테 돈 뜯어내는 이 장면을 잡을 수 있었겠냐? 전임 공장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공장장이 된 이후로 줄곧 우리 공장을
제 집처럼 여기고 여기 직원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어떻게 제 가족한테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설령 돈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분명 정 부장이 한 짓이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말은 내 아들이 널 모함했다는 거냐? 네, 바로 저 아들이라고요? 아들이요? 정 부장님이 전임 공장장님 아들이었어요? 나도 방금 알았어. 아드님이라고요? 왜? 이런 걸로 장난치겠어? 안 닮았습니까? 닮았습니다. 전임 공장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정 부장이 공장장님 아드님인 줄. 제가 만약 알았다면, 정 부장이 공장장님 아드님인 줄 알았다면 죽어 깨어나도 그 돈을 받으라고 안 했을 겁니다. 인정하는 건가? 자네가 내 아들을 시켜서 그 30만 원을 받으러 가겠다는 거. 밥그릇 보전비 명목으로 말이야. 전임 공장장님, 저 최건우 하늘의 맹세코. 제가 비록 송 부장한테 그 돈을 받아오라고 하지만 저희 둘 다 절대 1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진짜로요. 단 2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물어보십시오!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돕긴 했지만 1원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됐어. 입 다물어! 돈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오늘 내 눈앞에서 딱 걸렸다는 거지. 안 그래? 최건우, 널 대체 어쩌면 좋냐? 내가 그때 반대를 무릅쓰고 널 공장장 자리에 추천했는데 결과가 뭐야? 너는 그저 어떻게든 공장을 잘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공장이 곧 망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이런 비열한 짓이나 생각하며 우리 동료들을 속여먹고 마지막까지 한몫 챙기려고 했지. 내 말이 틀려? 제 설명 좀 들어보십시오. 전임 공장장님. 설명? 무슨 놈의 설명? 할 말 있으면 공장 보안과에 가서 해. 자, 끌고 가. 갑시다, 가요. 박시연, 너 두고 봐. 내 돌아오면 가만 안 둬. 공장도 망하게 생겼는데 일자리 지켜준다는 핑계로 우리 피 같은 돈을 뜯어내. 최건우 이 인간아,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미리 도움을 청했으니 다행이지, 박 부장님께. 안 그랬으면 너한테 완전 당할 뻔했잖아. 한강제 이재강소가 진짜 망한다고? 전임 공장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거짓말일 리가 없지. 맞아요. 설마요. 한강제 이재강소는 100년 기업이고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이잖아요. 거기에 수만 명의 직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기껏해야 실적이 좀 안 좋은 거지. 아무리 그래도 파산해서 폐업하진 않겠죠? 실적? 전임 공장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최건우 겁주려고 하신 말씀일 거야. 별일 아니니까 다들 해산합시다. 해산합시다. 해산해 갑시다. 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누가 믿었을까? 한강, 제2제강소 같은 거대한 철강 기업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 말이야.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한강 제2제강 소공장장 최건우는 조직 규율 관념이 희박하고 공장 규정을 무시하여 심각한 손해를 끼쳤고 우리 직원들의 정상적인 생산 질서와 동료들의 이익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본 공장의 규정에 따라 경영진 회의를 거친 결과 최건우를 해고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자! 꺼져! 너네들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꺼져! 일주일 지났어. 내 돈 내놔. 돈 없다 이거지? 좋아. 내 동생이랑 같이 감옥에 가자. 가자. 400 하는 게 좋을 거야. 좋아요. 속이 다 시원하네. 국장님, 조금만 따라드릴게요. 좋아요. 공장장님, 저 찾으셨습니까? 박시현, 이리 와. 인사해. 이분은 우리 군 상공과의. 국장님. 널 보고 싶다 하셨어.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젊은 친구 전에 상공과에 영업 허가증 받으러 왔을 때 내가 눈여겨봤었어. 오늘 이렇게 보니 정말 내 생각보다 훨씬 젊고 유능하군. 과찬이십니다. 자, 앉게. 어서 앉아.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정말 크게 될 인재야. 그렇습니다. 시연아,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널 부른 건 사실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공장장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네도 제강소의 핵심 인물이잖아. 지금 자네도 잘 알겠지만 제강소 상황이 이런 건 인정해야겠네.
처음에 최건우를 공장장으로 임명할 때 내가 생각이 짧았어. 사람을 잘못 본 거지. 그래서 지금 최강소가 이렇게 파산 직전까지 온 거네. 자네도 잘 알겠지만 이 한강제 이재강소는 우리 한강시의 마음속엔 수만 가정의 희망이야. 눈빛은 별빛이 만약 최강소가 파산하면 우리 한강시 거리에 더 많은 손해는 빛이 어깨엔 책임감이 실직자와 백수가 넘쳐날 거라고. 일생 최강소 공장장 자리가 용감하게 부딪혀 공소견에 간부들이 마음속에 나와 상의한 끝에 눈빛은 별빛이 결정을 내렸어. 자네를 최강소 바람이 공장장으로 거세도 임명하기로. 당황하지 않아. 최강소로 이끌어 다시 시간을 일어나게 저버리지 하고. 않고 모든 이 직원들과 순간을 함께 후회 없이 잘 살아보게. 모르겠길은 갈수록 평탄의 집이 자네.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아주겠나? Roll away.